네, 시장에서 핫한 뜨거운 감자 알아보고 갈까요? 오늘 이슈로 봤을 때는 인텔이 가장 뜨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를 알리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 재편과 함께 같이 가는 인텔이지 않을까, 삼성전자에게 부담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관련 기사를 봤는데 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무언가 삼성전자에게는 위기일 수 있다. 경쟁자가 이제 또 올라오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 어떤 공장인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네. 인텔이 공장을 세우는가 보다 정도로만 해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위협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오늘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인텔에 다시 취임한 CEO죠. 싱어는 가수인데요. 네, 싱어 CEO가 네. IDM 2.0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전략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기존의 인텔의 입장은 칩을 이제 제조를 하는 과정 쪽에서 이제 네. 칩은 설계하고 모든 지적재산권은 가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생산을 위탁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러면 뭐 TSMC나 아니면 또 삼성전자 쪽으로 여러 가지 파운드리의 기여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뒤엎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새롭게 공장을 두 곳을 건설해서 여기다가 돈을 어떤 공장을 지어서 하겠다는 입장 쪽. 특히 아마 이 부분은 음으로 양으로 네. 어떤 미국 정부와의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번에 파운드리 공장의 신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파장이 커지는 게 오늘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텔도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적은 규모였는데 네. 이 부분을 키우겠다. 우리도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그 포부로 들리거든요. 23조 원을 투자하면서 인텔이 얻게 되는 모멘텀 무엇일지 특히 미국도 네.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 걸 아니까 계속 자국 내에 있는 회사를 키우려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마침 또 인텔이 그 선봉장에 서겠네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누가 나 혼자 한다는 것보다 누가 자꾸 옆에서 좀 부채질을 하는 거죠. 해봐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내가 밀어줄게 해봐.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쌓는 전략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인텔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 분업화도 확실히 하겠다라는 네. 쪽도 이번에 보여줬던 내용들인데 특히 칩을 패키징하고 R&D를 하는 쪽은 IBM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입장이고요. 그와 함께 또 설계 쪽에서는 알려진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이런 회사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요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IP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떤 연계된 회사들과 같이 작업의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파운드리 시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특히 계속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해봐야 TSMC나 삼성전자 쪽에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캐파를 늘리는 쪽도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산업으로 바라봤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리쇼링 정책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인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언가 미국의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관심권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죠. 여기서 더 이상 주도권을 놓치지 내주지 않겠다. 않겠다. 네. 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중국 쪽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무역 적자는 커지는 상황 쪽에서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주도권까지 뺏기게 되면은 네. 나중을 물론 이제 지금 인터넷과 관련된 주요한 기술들은 기술주들은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들도 같이 미국이 키워야겠다는 입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트럼프 정책과도 어느 정도 어떤 맥락이 맞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구애를 했던 측면들, 뭐 오스틴 공장에 뭐 1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과 함께 아마 TSMC도 그 전부터 미국에 진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빠른 움직임들이
어떤 미국 중심의 아메리칸 퍼스트도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제조업 특히 IT와 관련된 중요한 첨단 기술은 계속 미국 안에서 생산해서 좀 더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이번에도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운드리에서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계속 커질 거다라고 하지만 1인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그 차이는 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여기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물론 TSMC에게도 부담이 되겠지만 굳건한 1위보다는 그 1위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삼성전자에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셨습니까? 아, 그래요? 네, 분석이 점점 더 또 또 높아지기. 질문하실까 봐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아, 네. 예, 잘하셨습니다. 네. 발전하는 이런 모습, 앵커님의 모습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많이 뿌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TSMC 같은 경우 1위고 아직까지 뭐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도 아직은 이제 TSMC가 1위인데 지금 중간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삼성전자죠. 그렇죠.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인텔이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대표적인 고객사들, IT 기업들이 그동안엔 TSMC와 삼성전자만 바라보다가 이제 시선을 약간 돌리기 시작하겠죠. 인텔도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그에 따른 경쟁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큰 게 사실이긴 한데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선단 공정을 봤었을 때 인텔이 아직도 7나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TSMC나 삼성은 3나노급까지 와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기술 격차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뭐 뚝딱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만들죠. 힘들죠. 네, 앞으로 적어도 2, 3년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훨씬 더 약간 격차를 벌려놓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인텔과의 격차는 또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여러 가지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잘못하면 뺏길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커지는 실장은 맞는데 거기다 기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아직은 이제 해봐야 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죠. 네. 이쪽에 지금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나온 소식이 분명 타격이 있는 건 맞고 충격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제는 알겠고 네. 그 이후에 인텔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그 기간은 오랜 기간 소요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변하는 건 상황은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심리적인 재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즉 이게 경쟁이 또 하루 좀 격해지겠구나.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일단은 못 가겠구나라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주가는 더는 안 빠지는데 네. 그렇다고 또 올라가지도 못하죠. 맞아요. 그런 어떤 횡보 국면들이 이어지는 현상이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일단 결국엔 실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1분기 한 8조 5천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실적 흐름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네. 그래서 괜찮네.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 호황과 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뭐 갤럭시 S21 이쪽에 대한 변화로 또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거 다 알겠고 네. 실적 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요. 현재 나온 이러한 이슈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인지 아니면 뷰가 좀 바뀌었는지 여쭤볼게요. 사실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돼야 되는 시즌이고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주가 부담도 코스피 지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게 맞잖아요. 네. 대표님이라면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그냥 갖고 있겠다. 네,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편하게 갖고 있겠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본다고 하셔도 이거 무슨 빨랫줄입니까? 거의 옆으로 그냥 쭉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중기 지지권을 검은색으로 표현한 안쪽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마침 1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나올 시점은 됐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 쪽에서 갖고 있다가 혹시나 8만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지만 이제 목표가는 1차로는 박스권 상단부가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거래량 실고 돌파한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한 8만 7천 원대, 한 9만 1천 원대 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는 설정하는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다시 수정해야 되죠. 그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편하게 들고 가 있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87,000원, 9만 원이지만 이 역시도 또 오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자. 오히려 8만 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셨고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이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의 차이잖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잘 견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지지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13만 원대 밑으로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또 관망하다가 또 만약에 박스권의 상단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14만 5천 원이 단기 저항이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매수가는 13만 원, 1차 목표 주가 14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마지막 하는데요. 네. 대표님, 반도체주를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봐야 되는 종목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인텔의 여러 가지 공작을 지으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섹터는 당연히 장비주겠죠. 네. 그중에서 비메모리 쪽에 강점이 있는 파운드리 쪽에 강점이 있는 장비주가 당연히 수혜를 본다라는 그렇겠네요. 쪽에 시각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아침부터 다 올랐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뚜렷하게 뭐 전고공정 관련된 부품 쪽은 뭐 월드엑스, 원익QNC, 뭐 또 코미코, 또 후공정 관련된 부품 쪽은 ASC, TSE 뭐 이런 쪽과 함께 장비도 있겠죠. 네. 이런 쪽도 같이 생각해 보시되 지금부터 종목 쭉 말씀드리면은 뭐 하란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원익QNC입니다. 이 종목은 다른 시간에서도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실적 동향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투자를 한다. 그럼 관련 장비주들이 수혜를 보겠죠? 원익QNC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